안녕하세요. K-드라마 클립 작가입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재밌게 시청해주세요. 사람을 살리겠다고 심장을 내어준 그 선택이 과연 미련이었을까요? 아니면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사랑이었을까요? 이상철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였습니다. 이상철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고, 그 선택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로 남을지도 알고 있었어요. 그런데도 이상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. 부모의 마음이란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. 내 몸 하나 지키는 본능보다 자식을 지키려는 본능이 먼저 튀어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. 이상철은 그 순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. 이상철에게 이지혁은 성인이었지만 이상철 마음속의 이지혁은 늘 내가 지켜야 할 아이였습니다.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. 왜 그렇게까지 해요? 살다 보면 길이 생기잖아요. 그런데 부모는 그 길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자식을 걸지 못합니다. 이상철은 확률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.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확신으로 움직이는 감정이니까요. 이상철이 남긴 건 장엄한 희생담이 아니라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마음이었습니다. 내가 못 살아도 너는 살아라.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. 그래서 속담 하나가 이 이야기와 정확히 맞닿습니다.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. 이 속담은 그저 따뜻한 말이 아니라 부모가 끝내지는 선택을 한다는 뜻입니다. 부모는 자식에게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. 이기면 남는 게 없다는 걸 알거든요. 이상철이 진 선택은 패배가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. 이상철은 자기 생을 덜어내서 이지혁에게 시간을 줬습니다.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살아야 하는 시간을요. 이지혁은 그 사실을 알기에 살아남는 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. 이지혁은 가슴에서 뛰는 박동을 느끼면서도 마음 한쪽이 무너졌습니다. 살아야 한다는 말이 희망이 아니라 부담으로 들릴 때가 있잖아요. 그런데 그 부담은 죄가 아니라 책임입니다. 이상철이 바랐던 건 이지혁이 죄책감에 묶여 사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서 그 선택의 의미를 증명하는 것이었을 겁니다. 그래서 이지혁이 해야 하는 애도는 미안해하기가 아니라 잘 살기입니다. 이상철이 못 보게 된 계절을 대신 보고 이상철이 못하게 된 사소한 일상을 대신 살아내는 것. 그게 남겨진 사람의 진짜 의무입니다.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남깁니다. 사람을 속이면 결국 그 속임수는 사람을 속이지 못하고 삶을 속이려 든 사람을 되돌려 친다는 메시지요. 고성이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았고, 약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고,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진실의 모양을 흉내내는 방법도 알았습니다. 그런데 고성이가 끝내 배운 건 이거였습니다. 사람은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어도 시간과 진심은 속일 수 없다는 것. 거짓말은 그 순간을 건너게 해주지만 결국 더 큰 순간에서 발목을 잡습니다. 그래서 천벌이라는 말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이 드라마가 말하는 인과에 가깝습니다. 천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욕망으로 만들어낸 구조가 자기 삶을 삼키는 방식으로 옵니다. 고성이가 받은 벌은 단지 재산을 잃는 게 아니었습니다. 더 무서운 벌은 사람이 고성이를 더 이상 믿어주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. 돈은 다시 벌 수도 있고 지위는 다시 만들 수도 있지만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같은 모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. 고성이는 결국 그걸 겪었습니다.
그게 이 이야기 속 천벌의 실체입니다. 여기서 속담 하나가 또 떠오릅니다.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. 처음엔 작은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. 작은 조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. 그런데 작은 거짓이 반복되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거짓으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. 고성이는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인생은 합리화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. 결국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고 더 큰 거짓은 더 큰 상실을 부릅니다. 그 상실이 바로 천벌입니다. 하지만 이 이야기가 따뜻한 이유는 벌을 주는 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. 벌은 단죄로 끝나면 막장이고 벌이 깨달음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사람 이야기가 됩니다. 고성희에게 남은 건 비참함만이 아니라 늦게라도 자기 인생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한다는 숙제였습니다. 이 숙제는 용서받는 장면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. 고성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, 속이지 않고 살아가는 날을 하루씩 쌓는 것입니다. 그게 벌이면서 동시에 구원입니다. 그래서 화려한 날들이라는 제목이 마지막에 다시 빛납니다. 이 이야기의 화려함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 끝까지 진하게 흔들렸다는 데 있었습니다. 누군가는 사랑 때문에 무너졌고, 누군가는 욕망 때문에 망가졌고, 누군가는 가족 때문에 자기 삶을 내놓았습니다. 그 과정이 화려했고, 그래서 아팠습니다. 그런데 그 화려함의 끝에서 이 이야기가 남기는 결론은 의외로 소박합니다.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선택이고, 부모의 마음은 승리가 아니라 내려놓음이고, 거짓은 언젠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, 진심은 결국 남아 사람을 살린다는 것. 마지막으로 이 장면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 있습니다.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. 속임수로 심은 씨앗은 속임수의 열매를 맺고 진심으로 심은 씨앗은 진심의 열매를 맺습니다. 이상철이 심은 씨앗은 자식을 살리고 싶은 진심이었고 고성희가 심었던 씨앗은 사람을 흔들어 얻어내려는 욕망이었습니다. 결국 남는 것도 그 씨앗의 모양대로 남습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닫히면 좋겠습니다. 이상철의 선택이 남긴 건 슬픔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에게 사람답게 살아라라는 유산이었고요. 고성희의 거짓이 남긴 건 공포가 아니라 거짓으로 얻은 건 거짓처럼 사라진다라는 경고였습니다.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. 화려한 날들이란 결국 번쩍이던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벌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마음들이 지나간 날들이었다는 거요.